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10% 이상 나온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체급이 한 단계 높아진 건 분명해 보이고 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게서 많이 옮겨간 걸로 또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단일화 이슈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단일화가 가능할지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 11월 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앞선 상태에서도 결국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지금 지지율 변화 추이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또 단일화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인데 첫 번째 대선 출마 때처럼 일방적으로 다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단일화. 그러니까 본인은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그런 단일화는 절대 하지 그렇죠. 않을 것이에요. 예. 두 번째 대선 출마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습니다만 3등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당선을 원한다면 야권 후보의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 본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안철수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서로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원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포기하지 않는 단일화, 즉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서로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인 경선 룰의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 대선에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큰 변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를 논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안철수의 지지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지지율의 특징은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안철수, 윤석열 지지율을 합한 그 총량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는 만큼 안철수한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1대1 그 가상대결을 붙여놓은 걸 보면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예를 들어 한 33%가 30% 초중반대가 윤석열 후보한테 갈 때 이재명 후보에게도 20% 초반대가 또 와요. 예. 또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접으면서 단일화하게 되면 그 표가 또 일부 이재명 후보에게 오기 때문에 둘이 단일화해도 별반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총량을 따지면 그도 박빙이죠, 현재는. 박빙이거나 박빙이죠. 조금 더 앞서죠. 앞서는 윤 후보, 안 경우는 후보 합친 합하면 비율이 조금 아니, 더 앞서는 높은 게 다 일반적이죠. 박빙으로 나오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전제는 뭐냐면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빠지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는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체 경쟁력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모든 게 다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특징을 보게 되면 4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거의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윤석열한테 실망해서 넘어가는 건 있지만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파급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점잖은 말씀이고 파괴력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확산력도 없다. 없다. 예. 자 그러면 자 단일화 가능성은 네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예. 첫 번째가 안철수 후보가 15%를 넘어갈 경우예요. 그럼 15%가 넘어갈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가 되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자 15%가 넘어가는데 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이때가 가장 파괴력이 높습니다. 예측지 못한 변수가 왔기 때문에 둘이 단일화인데 윤석열이 접고 안철수가 되는 경우.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지지율이 한 6% 7% 미미한데 좋다 그럼 내가 윤석열 후보 이기는 쪽으로 내가 접어주면서 얹혀주고 포기하는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경우예요.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일화 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번째 단일화 가능성이요. 6% 7%의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서 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쪽으로 아.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가 뭐냐면 6% 7% 가지면서 끝까지 레이스를 거는 경우에 이건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뺐는데 저는 다섯 번째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미 통합정부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내가 끝까지 레이스를 가면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레이스를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표를 뺏어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됐고 이 도움이 됐으니 당신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됐으니 나를 통합정부의 일원으로 써주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경우의 수는. 자, 이 네 가지 경우가 요걸 뺀 나머지 네 가지 경우가 단일화 가능성인데 어느 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15% 넘은 상태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길 가능성, 야권 후보가 되면 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 이래서 한 방송국에서 제2모 방송국에서 단일화했을 가능성에 안철수가 이기는 지표가 딱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여다봤더니 거의 트랙입니다. 전체 국민을 봤을 땐 안철수가 이기는 거로 나왔고요. 이기는 거로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에서나 보게 되면 다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단일화하면 윤석열이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일화 해봐야 윤석열이 이기는 뻔한 수가 나오고 이변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 이후에 충격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재명을 꺾을 가능성은 없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두 마디 해도 돼요.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이 대선에서 뒤집는다.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 다시 해. 뒤집을 가능성 다시 해. 뭘 다시 해요 여기서 끝나. 뒤집는다 하면 재미없잖아. 운이 안 맞으니까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 예. 나는 꿈은 없다. 예.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예. 재미없다. 거봐 해보니까 재미없잖아요. 야, 아니 방송으로 나가면 재밌어. 예. 잘 살려볼게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